아빠가 딸에게 쉽게 알려주는 법률 노하우 아딸로입니다. 아딸로입니다. 안녕. 오늘은 새를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새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손실을 안 보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빨리 알려줘봐. 첫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 알려줘. 이사를 들어가. 그리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는 거야.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 확정일자를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라고 하는 도장을 하나 찍어줘. 근데 궁금한 거는 전입 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미리 안 해줘? 내가 굳이 그거를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꼭 챙겨서? 그렇지. 거기서 알아서 안 해주고? 그렇지. 왜냐하면 유명한 법 격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법원이 있거든. 그 얘기는 알아서 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또 없어. 법에 있어서는 내가 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전입신고랑 그런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그렇지. 그리고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행관이 와서 이 집 경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조사를 나와. 무섭다. 뭐 무서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첫째는 그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 번호를 확인해서 사건 번호는 어디서 확인해? 사건 번호는 예를 들자면 집행관이 와서 확인을 하러 왔을 때, 조사를 했을 때, 즉 현황조사라는 것을 하러 왔을 때 사건 번호를 물어봐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즉 새를 살고 있는 그 집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은 거기에 소유자 밑에 부동산 강제 경매 또는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즉 압류 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법원과 사건 번호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거든. 예전에 배웠던 거네. 그렇지. 그 사건 번호를 보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그 경매 사건 조회를 해보면 얼마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즉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거든. 중요한 것은 사건 번호 조회를 해보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배당 요구 종기일. 그러면 그건 뭐냐면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그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그 소유자한테 돈 빌려간 사람. 돈 빌려간 사람이든 아니면 세입자든 아니면 기타 어떤 그 채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경매 법원에 나중에 이 집이 매각이 돼서 돈으로 환가됐을 때에 나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라는 거거든. 중요한 것은 그 정해진 기간 이내에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라고 하는 신고, 나는 예를 들어서 채권자입니다 라고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신고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신고를 모르든 어쨌든 안 한 상태에서 지나갔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어. 그럼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 기간은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딱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법원에서, 경매 법원에서. 그것이 아까 그 확인을 하라는 거네. 그렇지. 경매 사건 번호로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딱 못 박혀 있거든. 그래서 그 기간 이내에 경매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빨리 법원으로 달려가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이라고 하는
서식이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서식에 기재를 해서 보통 첨부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즉 전입신고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한 통,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즉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정도를 첨부해서 접수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 간단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배당금은 내 입장에서 세를 사는 내 입장에서 보증금이라는 그렇지. 얘기. 보증금이지.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만 회수하거나 또는 전부 회수를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해놓을 건 해놓고 그리고 매각 절차에서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 그것을 기다려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거는 없어? 그렇지.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해놓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매각돼서 배당 받을 때까지 절대 주민등록을 떼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사를 가도 안 되고 돈 받을 때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해서 피치 못하게 이사를 가야 될 경우에는 이사 가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등기부상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조치를 하면 해놓고 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건 법이 정해놓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물론 그냥 이사를 가도 안 되고 주민등록상 퇴거를 해도 안 되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야. 그럼 예를 들어 경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어. 그럼 나는 언제까지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누군가가 그 집을 매수를 해서 매수한 사람 팔려서 그러니까 경매 입찰을 해서 그 입찰에 응찰한 사람이 누군가가 집을 사. 그러면 산 사람이 결과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즉 뭐 매수 보증금을 내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잔금을 납부하잖아. 그러면 잔금을 납부한 시점이 새로운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즉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거든. 그렇다고 하면 그 매수를 해서 잔금을 납부한 날, 그때까지가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 관계이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매수인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인데 그때는 이미 종결됐다고 봐야지. 아니 그럼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게 보통 얼마나 걸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경매 누군가 사잖아. 그러면 그 사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려? 그거는 법원의 그 업무 진행 속도에 따라 다른데 아무리 빨라도 기본적으로 한 그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유예 기간을 두는 거거든. 물론 법원에서는 개시 결정을 하고 배당 요구 종기를 두고 그 기간 동안에 감정 평가를 한다든지 이해관계인들한테 통지하는 업무들을 다 진행을 하지만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다음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입찰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 뭐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일에 누군가 많이 써내서 입찰되면 훨씬 빨라질 수도 있지 배당 기일이. 근데 바로 안 팔릴 수도 있구나. 그렇지. 안 팔리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론 뭐 한 20일에 한 번도 하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 다음 기일에서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보통 30%씩 낮은 가격으로 최저 경매가가 정해져. 그러면 내 돈은? 아니 경매가 금액이 적어지면은 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안타깝지만 있는 거지. 더군다나 선순위 근저당과 같은 나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자라든지 아니면 뭐 우선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국세라든지 체불임금 채권자들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불측의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야. 진짜 위험하구나.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주가 뭐 하시는 분인지를 넌지시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뭐 정상적으로 직장인이라고 하면 어디에 크게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 만약에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산세를 체납했다든가 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압류를 당했을 때에는 우선 변제를 가져가요. 즉 우선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먼저라는 거네. 그렇지. 그럴 무조건 먼저는 아닌데 통상적으로는 대개는 국세 우선의 그렇겠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보면 돼. 어쨌든 세입자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 1 이내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 하나 팁으로 알려주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즉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해보니까 소유권 이외에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그 어떠한 권리관계도 없는 깨끗한 집이야. 등기부상. 그래서 이사를 들어갈 때까지 깨끗한 집이었어. 전입신고할 때까지. 그런데 살다가 건물주가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빚을 부담을 해서 경매가 들어왔을 때에는 만약에 그 경매 절차에서 한 푼도 못 받았다. 아니면 일부만 받았다. 라고 하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와서 잔금 내고 내가 매수인이니까 당신 나가세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세입자이지만 내가 그 집에 이사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는 그 집은 등기부상 깨끗한 집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내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 당신이 보전해주지 않으면, 즉 지급해주지 않으면 나는 나갈 수 이사 없다.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럴 경우는 예를 들자면 저 권리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집을 산 매수인이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예를 들자면 좀 그 경매 절차에서 집을 샀을 때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 권리관계를 모르고 덜컥 시세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하고 덜컥 샀다가 그런 경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는 싸서 샀는데 보증금은 몇 천씩 물어줘야 되고 그렇지. 오히려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되는 손해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소위 말하면 경매의 함정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임차인의 입장이라고 하면 거부, 즉 명도를 거부해서 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 즉 최우선 내가 예를 들어 인수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그거 어떻게 확인해? 그건 경매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된다. 그리고 매수인 입장,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매 사이트에 그 뭐라고 할까 기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이게 경매가 진행되는 집이고 여기에 대한 그 전입세대 열람을 요구를 하면 합법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 그러면 물론 거기에 개인 인적 사항은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세입자 뭐 김모모 씨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전입 신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확인이 가능해. 그 거기서 보고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딸로우였습니다. 아딸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